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지수가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남북경협주는 조금 쉬게 해주고 경협주는 좀 쉬게 해주고 5G 쪽화 그리고 바이오 쪽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끝난 거 아니라 살아있다, 할 거 없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반도체주 제가 10종목 이렇게 불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덜 오른 쪽으로 보시면은 순환매 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테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동안 이제 못 올라온 종목 중에 어제 동진 세미캠도 급등 나오고, 그래서 테스만 좀 약하네요,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드렸었는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2월에 인텔에서 메모장 하나 띄워드릴까요? 이제 2월부터 해서 인텔에서 CPU가 새로 출시. 그러면은 메모리가 재고가 있죠. 지금 재고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도 서버용 메모리나 다 인텔에서 물량 공급이 다 잘 안 돼서 이제 메모리가 남는 현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CPU 수요가 있어야지 메모리 수요도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CPU 수급이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되는 거다. 수요층이 없는 게 아니라 공급에서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는 재고가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진짜 망했다 싶어도 4분기라고 했어요.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소진되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드디어 덜 올라온 종목들 보세요 했는데 소재가 덜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진 세미콘이 날라갔죠, 어제 오늘.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로 직행해 버렸죠. 그동안 좀 약했어요. 이놈이 제일 약한 종목 중 하나였다. 이놈하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약했던 종목들까지도 이제 다 이제 날아가는 거죠. 유니테스트나 이런 테크인 같은 경우가 미리 올라왔잖아요. 요거는 보시면은 요거는 미리 올라와 있잖아요. 꾸준히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올라왔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유니테스트만큼 꾸준하진 않아도 조금 뒤지만 같이 급등하면서 올라왔죠. 연일 이제 거래량 붙여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솔브레인하고 이런 쪽이 좀 약했어요. 반도체 쪽이. 근데 다시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세지면은 어디가 간다? 어디가 좋다? 코스피가 좋다. 아시면 돼요. 반도체가 강해지면 코스피가 최소한 죽지 않는다 정도는 나와요. 코스피가 양호해요. 적어도 죽지는 않아요. 조정을 받더라도 아예 죽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강해지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코스피는 1차 목표치 도달했고 여기서 이제 자율등락 구간에 들어왔다. 이 구간에서 지금 쉬어야 된다. 힘을 모아야지 더 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을 여기서 안 모으면은 밀렸다 가야 돼요. 2130 이렇게 밀렸다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2170 위에서 힘을 모아서 돌파를 노리는 게 나은 거죠. 이러면 강한 시장인 거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1차로 740까지는 1차로 온다. 근데 워낙 코스닥이 이제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도깨비처럼 움직이니까 바로 돌파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우선 1차 목표는 740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왔어요.
739.91이면 0.09%니까 이건 다 온 거죠. 어제도 뭐 거의 다 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든지 바로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겠죠. 제가 이 정도면은 이제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죠. 네, 문제는 이제 종목이에요. 내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진작 말씀드렸어요.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보면은 다 관망이죠. 외국인이 코스닥만 샀어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 2월달은 코스닥이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사라고 했고 코스닥이 좋을 거면 바이오가 안 갈 수 없잖아. 바이오에다가 IT가 붙어주면 금상첨화라고 했어요. IT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IT 쪽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5G도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잖아요. 드론이고 뭐 VR이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종합 최첨단 산업은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 두 가지 섹터만 가면은 잘 붙어 있으면은 코스닥이 좋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도 좋았고 반도체 쪽이 특히나 너무 좋았죠.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거를 한 달도 더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한 달 뒤에 기사가 나오고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미리 시장을 미리 분석해서 선진입하면 이거 선취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선취매는 우선적으로 진입해서 이거를 길목 지키기라 하죠. 길목 지키기를 해라. 이러면은 안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존부터 여러분들이 자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2월 바이로메드는 좀 예외예요. 우리는 좀 미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대장이라서 미리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2월에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캔서롭이라던가 이것도 조금 바닥부터 미리미리 올라와 있긴 했는데 이런 놈들도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앱클론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언급드리는 종목인데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만 조금 약해요. 아직.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모아볼만 하네요. 근데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천천히 모아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끝난 종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팩사백이 실패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종목은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이거 비상장 때부터 예전부터 제가 이거를 2015년부터 관심 가졌던 종목인데 비상장 쪽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 이걸 건드려서 제가 그때 조금 실망해가지고 저는 이상하게 급등하거나 이상한 세력들이 관심을 갖거나 하면은 그 종목에 좀 안 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괜히 정치 테마주에 연루된다거나 하면은 그 종목에 관심이 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비상장 때부터 제가 관심 갖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 중 하나였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키워주는 기업이었으니까 비상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조금 느릴 수는 있다. 요 기준 장복 말씀드렸죠. 이 근처에 있으면은 아직도 천천히 모아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약해요. 네, 바이로메드는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 HLB 같은 경우도 요즘 슬금슬금 올라오죠. 슬금슬금 올라오죠.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HLB도 슬금슬금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해지고 있죠. 갈 놈은 가요. 근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이거 종목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시면은 저는 그냥 기다리기 어려우시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내가
주식할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주식하시는 분들 종목을 매수할 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내가 잤는데 이게 잤대. 이걸 매수를 했는데 조금 밀리면은 그냥 불안해서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야. 이 종목 생각밖에 안 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그 종목을 잘못 사신 거예요. 종목을 산 다음에 저는 불안한 적이 없어요. 밀리더라도 사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10종목 사면은 10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뭐 한 종목 정도는 뭐 돌바락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잘 나가던 종목이 돌바락제가 나와서 막 급락이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이런 돌바락제들 나오잖아요. 뭐 갑자기 뭐 10%씩 막 쭉 밀렸다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는 분들하고 좀 다른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바락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돌바락제가 나왔는데 이게 주가를 훼손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손절하고 추후에 다시 보면 돼요.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그 정도 신뢰는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이 아니면,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면 이거는 매매는 투기입니다. 매매로만 접근한다. 이거는 손절가 칼같이 잡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 접근을 할 때, 종목을 접근할 때 투기와 투자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나누셔야 돼요.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에다가 최소 50%에서 한 80%까지 투자 쪽으로 넣어 놓으시면 되고, 웬만하면 20-30% 정도만, 투기는 가능하면 20-30% 정도만 하세요. 왜냐면은 이 투기는 재밌거든요, 여러분. 게임하는 것 같잖아요. 사고 팔고 뭐 사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손절하고. 이거는 내 재산의 투자 자산을 전체를 갖고 할 건 아니에요. 조금 일부만 가지고 하는 거고. 왜 20% 30% 이런 걸 어떻게 정하느냐,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 자산으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만 투기를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50%를 하던 80%를 하던 이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면 50%를 가지고 해도 50%로 투기를 해도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해서 이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20%만 갖고 가시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다 떨쳐낼 수 있으면은 그 정도 성인군자는 아니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 성인군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력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무력이 없으면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무력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고, 재테크라니까 주식을 하는 거고. 대신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별거 없다. 그냥 목표치 다 왔죠. 수급 보면은 코스닥이 2월달은 좋을 거라고 했는데 2월달 좋죠. 연기금도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죠. 근데 얘네 항상 조금씩 늦기는. 연기금은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덩치가 커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항상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옛날에 당하고 깨진 게 많아서 그래요. 연계금이 눈치 보다가 항상 좀씩 늦어요. 수급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양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는, 특히 코스피가 되겠죠.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거, 약간의 변동성은 괜찮은데 변동성을 확대해서 급등락을 연출하고 싶지는 않다는 정도의 수급이 보여요. 현재까지 수급은 내일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 이상 급등락보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내일 만기일은 별로 걱정하실 거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럼 반도체 관련주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이건 대기업이니까 뭐 항상 쉽게 체크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생각보다 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뭐 양호했는데 오늘 뭐 치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치고 여기를 돌파해서 뭐 47,000원을 뚫고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지수가 가야 돼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가야 되는데 지수는 좀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같이 쉬어주는 게 좀 좋아요. 지수가 튀어야 할 때, 치고 나가야 할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친구들이 같이 가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갑니까? 근데 얘네가 쉬면은 다른 놈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부담스러워요.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강세장으로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쉴 때는 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이 두 종목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DB하이텍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오히려 DB하이텍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신라젠처럼 아직 지금 올라왔다가 좀 쉬고 먼저 셨잖아요. 그리고 반등다운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은 앞으로도 계속 뭐 발전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팹리스랑 파운드리 나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DB하이텍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와서 쉬고 올라와서 쉬고 이러고 있는데 뭐 관심 가져 볼만한 것 같긴 한데 굳이 이거를 지금 또 들어가고 싶진 않네요.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얘도 좀 쉬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 정도? 앞에 네 종목 정도는 DB하이텍 정도? 관심 가져 볼 만한 거는 이 정도 되겠죠. 관망 이거는 이제 좀 지켜보면서 볼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종목을 추천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기준으로 실리콘웍스 이런 쪽은 좀 쉬게 놔두는 종목. 그 다음으로 테스, 요거는 상한가 갔잖아요. 그럼 굳이 이거를 상한가 간 다음에 매매할 이유는 없죠. 보유자의 영역이죠. 축하드립니다. 전공정에서 또 원익 IPC, 이건 좀 먼저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먼저 움직였죠. 얘는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좀 쉬어야겠죠. 원익 IPS, 전공정 쪽은 그러면은 두 종목 다 쉬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그리고 유니테스트, 후공정은 좀 먼저 올라왔다고 했죠. 관심 가져 볼만하긴 한데 요것도 조금 쉬게 놔두죠. 다 좋아요. 다 지금 다 좋잖아. 지금 말씀드린 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1월달에 말씀드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셨는지 보세요. 테크행도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이고 쉬게 놔둬야 되죠. 그럼 후공정 쪽도 많이 올라왔어. 쉬어야 돼. 자,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도 쉬어야겠죠. 이놈도 좀 쉬어야 돼.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소재가 솔브레인.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두 종목씩만
말씀드린 거라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솔브레인은 오히려 관심 가져볼 만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전 양봉 나왔으니까 조정 구간에 하던지 관심 가져 아직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겠네요. 갈 자리가 더 있으니까 솔브레인 같은 경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최소한 여기 58,500원 최소한 그리고 뭐 63,000원까지 보고 그냥 꾸준히 간다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은 갈만하겠죠. 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솔브레인 요만큼 갈 동안 다른 종목이 쉬고 나서 출발하면 더 강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DBI텍은 옛날부터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하이닉스를 이제 대장주로서 놓쳤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DBI텍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종목인데 요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어저께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이게 신규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유자분들만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 이제 뭐 내일 정도의 강세가 좀 나오면 거기서 정리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밀리더라도 버텨서 여기까지 막 끌고 갈 것이냐, 이 구간까지 뭐 한 3,400에서 3,500원 사이 요 구간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걱정하실 거고,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하실 거고,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아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제는 관심 갖지 않는 걸로.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더 가는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쉬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시겠죠?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순응하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무슨 정치 테마주처럼 뭐 누구누구 동창 뭐 관련주라서 이게 급등할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얼토당토 하는 소리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아, 이 종목이 정말 대박을 칠 거야, 뭐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내부 정보인데 이 회사에 뭐 지인이 1억을 넣었대, 1억 이상을 넣었대, 나도 좀 넣어볼까, 한 3천만 넣어볼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타고난 돈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 맞아. 그렇게 전략 없이, 자, 전략 없이 남의 말 듣고 혹은 내 주장 우기기. 이게 종목을 봤을 때 그 호재와 악재,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좋은 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장을 그렇게 우겨. 그런 분들은 수익을 보기 어렵겠죠.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은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돈 냄새만 잘 맡는 분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어,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특이한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0,000명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원래부터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고 잘 쫓아다닌다 이런 게 아니면은, 본인이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종목을 하세요. 제가 섹터 쪽은 항상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섹터 정리해드리죠. 시황 정리해드리고 섹터 정리해드린다. 중간중간에 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은 이런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는 해드리는데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죠.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아까 반도체 10종목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표 종목입니다 하고 소개는 해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뭐 종목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시황을 이렇게 매일매일 설명해드리면은 한 3개월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시야가 달라집니다. 시야가. 한 달만 들어도 달라질 수 있는데 열심히 안 들으실 거 아니야,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한 3개월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한 달만 들으셔도 돼요. 제 거 앞에 교육방송이랑 다 보시면서, 아니 뭐 수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뭐 선물을 하라는 거야, 옵션을 하라는 거야,
이거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제가 왜 그 부분을 매매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게 매수가 좋은 건지 매도가 좋은 건지, 시장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교육해 둔 게 있으니까 교육 방송을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면 교육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오세요. 그럼 되고, 앞으로도 지금 좀 재밌는 시장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급등락도 연출이 될 수 있고, 워낙 이슈가 크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딱 붙었으니까, 강하게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는지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을 모르고는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그런 시장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을 몰라도 대부분 다 올라간 시장들이 있어요. 2009년 같은, 2009년 10년 이럴 때는 그냥 다 올라가. 돈 풀어서 돈으로 끌어올리는 장인데,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다 올라가요. 그런 건. 그런 시장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얼핏 잘못해서 그냥 내가 우기기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순식간에 계좌 박살납니다. 남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주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계좌는 어떤가? 내 계좌도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다 오르진 않죠.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괜찮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잘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요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